네, 마음디자인 TV의 마음디자인 한마을세입니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회복과 화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밝히는 영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회복과 화해에 맞추어서 제작됩니다. 오늘은 예상하지 못한 남자의 외도와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뒷부분에 무조건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이 무조건 따라하시면 영상을 보기 전과는 또 다른 세계로, 조금 넓은 세계로, 가슴이 넓은 세계로 진입이 된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연구실에 근무하던 어떤 50대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있고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커리어 시즌을 보내고 있지요. 아내도 전문직에 종사했고 이 아내분 용모도 몸매도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 아이들도 아들 하나에 딸 둘을 키웠는데 성장을 잘했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으고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부부가 아주 업무나 사회적 활동이 아주 바쁜 와중에도 1년에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부부가 꼭 해외여행을 함께 한두 차례 다녀오긴 했죠. 이걸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 아무런 문제 없는 부부였어요. 주변에 부러움을 샀고요. 근데요, 어느 날 아내의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이게 발동했습니다. 왜냐면 그 즈음에 남편의 말, 눈빛,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이 평소에 다르게 좀 이상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아내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스마트폰을 검사했어요. 근데 아내 예상에 맞았습니다. 카톡의 타임라인 안에서 남편이 7살 많은 여자와 어떤 사랑의 고백을 계속 주고받고 서로 보고 싶어서 애절해하는 문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아내분 신용카드도 좋아했습니다. 이 신용카드의 영수증에는 온갖 맛집, 모텔의 출입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이런저런 회사를 핑계대고 여기저기 외출했던 거의 모든 행선지가 이 여자와의 데이트에 의한 것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짐작대로 외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을 넘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 남편이 잠자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했었거든요. 1년에 서너 차례 잠자리를 헐듯 말듯 이렇게 지낸 지가 벌써 6, 7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무슨 성에 도착적이거나 성에 몰입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도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내는 남편의 외도가 이 성욕의 해소, 성적 욕구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가 본 것이 맞긴 하지만 이 남자의 경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 남자의 경우에는 성적인 접촉 이전에 심리적인 이유가 존재했다고요. 아내가 인식하는 남편은 천상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에 모범적이고 직장에도 아주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 흔한 골프도 주식도 잘 할 줄 몰라요. 말 그대로 회사집 뺏기 모는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옷차림도 평범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마음도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게 좀 소심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 남자 절대 외도는 하지 않을 거다. 아니 외도는 절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답답하고 소심한 남편을 잘 케어하면서 함께 살아왔지요. 이랬는데 아내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남편이 만난 상간녀의 정체였어요. 상대는 남편이 다니는 직장의 직원 연수원 식당의 여직원이었어요. 더구나 상간녀는 남자보다 7살, 아내보다 11살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편의 나이가 그때 53살이었으니까 상간녀의 나이는 60살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아는 듯 그냥 평범한 식당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여인의 매력이라고는 여성적 매력이라고는 전혀 자기가 봐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렇게 상담 중 이런 얘기가 하면, 아니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이쁘길 하나, 몸매가 잘났나, 교양이 있길 하나, 나이가 어리길 하나, 왜 하필 그런 여자. 근데 이 수치심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도 셋이나 되고 자녀들이 입을 이혼 후의 상처도 너무 잘 알고, 또 이 정도의 일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사실 뭐 남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적당히 좀 괴롭히고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 사과는커녕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옛말에 뭐 방귀 낀 놈이 뭐 성낸다고 뭐 딱 그랬죠. 아내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남편은 막무가내로 그 여자를 정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그 여자와 성관계는 안 하겠지만 헤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있으면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여자 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그건 남편이 그 여자와 그 사랑을 하는 거였어요. 아내에게 문제되는 거는 그 여자와 남편의 섹스보다 더 문제되는 거는 남편의 바로 그 마음이었죠. 네, 몇 달 동안 답이 없는 싸움을 반복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어찌어찌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마음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 기대, 그리고 성장하면서 눌린 감정,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그것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신의 방어기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자신의 내면에 자기를 찾아가는 중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니 그 여자 어디에서 그렇게 마음이 길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기울어졌습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아이의 진학 문제로 아주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가정들이 다 그렇죠. 이 남편도 자기 말로도 그래요. 자기들이 살아온 과정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내의 평소의 말투, 지적하고 가르치는 듯한 그 말투가 자신을 무시하는 거다 하는 불만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마음이 아주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워크숍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상사가 워크숍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자기를 책망하더랍니다. 이 남편 마음이 연이틀에 걸쳐서 마음이 심하게 상합니다. 자존감이 상해요. 그래서 연수원 숙소의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식당으로 갑니다. 그 평소에 안면에 약간 있던, 농담을 주고받던 식당 여직원에게 간단한 요깃거리를 하나 부탁하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식당에 여직원이 옆에 와서 쓱 앉더랍니다. 이렇게요. 박사님 무슨 일 있으셔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소주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가 시작됐고,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마침 여자도 이혼 후 자녀 한 명을 혼자 양육하면서 겪는 이런저런 삶의 고충을 털어놓는데, 이 남편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이 여자 알고 지내는 것 같은 따스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의 허전함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이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이 남편은 이 가슴이 뻥 뚫리는 이 느낌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뻥 뚫려지는, 채워지는 신기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취기에서인지 그 상간 내 화장품 냄새가 코끝을 슬슬 씻히는데
그동안 무심히 보던 그 구내식당의 직원이 여자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날 밤 그 식당 바닥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상담에서 밝혀진 이 남자의 외도의 동기는 채워지지 않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는 그대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싶은 자존감의 결핍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 남자 자만심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아주 낮았죠. 이 남편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속에 자기는 평생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크게 느끼게 된 데는 어린 시절에 살아온 자신의 삶과 관계가 있는 듯 했어요. 이 남편의 어머니는 젊어서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외아들을 홀로 보살폈습니다. 그 외아들이 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아들의 성공은 자신의 성공이고 자신의 고생, 자신의 외로움의 보상이었거든요. 머리가 영리했던 이 남편은 공부로 어머니의 요구를 채워주곤 했어요. 어머니의 심한 통제, 조정, 감독, 관찰, 다른 아이와 비교, 이것은 이 남편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들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과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지요. 그러는 그 과정에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과 아들의 모든 충동을 억압했습니다. 이 남편은 일찍 철이 들었어요. 짐작하는 대로 눌린 느낌과 애정의 결핍감이 해소된 적이 없는 채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건너뛰겠습니다. 어쨌든 그 식당의 여직원과의 관계는 조건 없는 관계의 편안함, 그거였던 거죠. 아무 통제도 없는, 아무 책임과 아무 헌신의 의무도 없는 인간의 성숙함도 필요 없었어요. 그 관계는 그냥 이 남편의 내면에 있는 충동의 금지를 뛰어넘는 자아의 탈출이었던 거죠.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내면의 어린 자아를 충족시켜주는 관계였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마음이 허물어진 다음에 이 남성의 성욕구가 이끌림이란 에너지원과 결합해서 섹스로 종착된 이런 외도였어요. 이때 남편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 아내를 배신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외도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그 남편은 빠져나가기 힘든 엉겅퀴가 무성한 웅덩이에 빠져버린 것이라고요. 근데 이 경우가 성욕의 해소보다는 전형적인 심리적 원인이 외도를 불러일으킨 아주 전형적 케이스입니다. 많은 아내들은 남편의 외도를 성적인 원인으로만 보는 듯해요. 나와는 몇 년 동안 잠자리 안 하던 남편이 어떻게 상간녀와 그렇게 열심히 관계를 맺느냐는 거죠. 그런데요, 남자들의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리적인 원인이 외도로 발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로 성적인 일탈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온전한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자기의 심리적인 허약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찾아 헤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외부의 대상으로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은 스스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는 그 존재감은 자신이 자신과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몸과 마음 전체로 경험한 거라고요. 이 남편 서서히 장애물 투성인 진흙구덩이에서 탈출 시작합니다.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가해 배우자 스스로의 존재감을 먼저 찾고 자신 안에서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상담, 독서, 좋은 사람 만나기, 좋은 강연 듣기, 멘토와의 솔직한 대화, 삶의 의미 찾기 등의 마음 여행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삶의 이유를 다른 사람의 인정, 취미, 몰입, 돈 이런 외부 대상이 아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배우자, 가족,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진 시간 속의 어느 날에 내 삶의 진실의 의미를 미루지 말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배우자, 가족, 자신이 하는 이 평범한 일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셔요.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서 피해 배우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향해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 저희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도록 합니다.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고 저를 쭉 따라오셔서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부부의 회복을 돕는 영상이며 누구의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가리는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